안녕하세요, 쌀폴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론트와 백엔드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엑시오스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뷰 프로그램에는 엑시오스 모듈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서버를 종료하시고 엑시오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add 명령을 이용하여 엑시오스라고 쓰시고 실행합니다. 엑시오스 모듈을 등록하였습니다. 등록 후에 뷰 앱에 가보시면 패키지 제이슨이 있습니다. 패키지 제이슨 파일을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디펜더시 쪽에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통신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버에 데이터 준비 중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 뷰에 뷰주에 가보시면 홈 뷰가 있습니다. 스크립트 부분에서 한번 데이터 준비 중이라는 데이터를 받아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메인 밑에 메소드를 만드시고 여기서 메소드를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이제 호출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Data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엑시오스를 겟방식으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 http localhost 8080의 루트입니다. 옆에 보이는 주소와 동일하게 작성을 하시고 성공했을 경우를 정의하는 then을 사용합니다. then 갈로 속에 있는 이 부분에는 콜백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백 함수에 받아오는 인자값인 이 파라메타는 리스폰스입니다. 리스폰스 값을 간단하게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 났을 경우에 캐치를 이용해서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인자 값은 에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에러 메시지도 콘솔 로그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etData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하나 만들고 onClick 이벤트를 호출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getData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 onClick에서 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onClick을 사용할 수 없고 아래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onClick 부분을 골뱅이 클릭이라는 문법으로 연결하시고 아래 만든 메소드 이름을 입력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장을 하시고 옆에 보이는 화면에서 데이터 호출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오류 메시지가 이렇게 뜨는데 이 오류 메시지를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호출하고자 했던 주소인 http localhost의 8080 이 포트는 현재 다른 서버에서 서비스해주고 있는 포트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뷰에서 실행하고 있는 로컬호스트의 8800이라고 하는 이 주소는 서로 다른 서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크로스 폴리시라고 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RS라고 하는 이 오류는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이라고 해서 특정 교차 도메인 간 요청이 발생했을 때 특히 저희가 지금 엑시오스를 사용한 것처럼 ASICS 요청은 동일 출처 보안 정책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뷰 화면인 localhost 8800이라고 하는 이 주소에서는 localhost 8080 포트인 스프링 쪽으로 엑시오스를 이용해서 통신하게 되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오류 내용과 같이 크로스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되어 있는 부분을 풀기 위해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소스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서버에서 스프링 쪽에서 특정 교차 도메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정 교차 도메인이라고 하면
뷰가 되겠습니다. 스프링 쪽에서 크로스 오리진으로 로컬 호스트 8800이라고 하는 곳에서 호출할 경우에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오리진을 등록하시면 이 크로스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은 개발자 모드에서 아직 서버 쪽에서는 크로스 오리진을 부여하기가 힘들 때 개발자 모드로 개발한 기간 동안만 플로시를 뷰에서 정의하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프링 쪽에서 크로스 오리진을 정의를 아직 하지 않더라도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뷰 쪽에서 프록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를 사용하게 되면 우회를 할 수 있게 처리해주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코드처럼 view.config.js 파일에 아래와 같은 코드를 입력하시면 여기 있는 내용과 같이 로컬호스트 8080 쪽으로 가는 주소는 프록시를 해서 change origin을 할 수 있게끔 처리해주고 거기에서 주소의 패턴이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그쪽으로 접속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인 경우에는 개발 모드, 결국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개발할 때 사용하는 부분에서만 적용할 수 있고 운영적으로 배포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스프링 쪽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쪽에서 리소스를 제공해 줄 때 특정 주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이 크로스 오리진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오리진스를 등록해 주면 프론트 쪽 주소에서 호출하더라도 크로스 플록시가 오류나지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스프링 프로그램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플록시 부분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뷰 앱 폴더에서 패키지 JSON 파일이 있는 이 경로에 view.config.js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 가서 기존에 있는 이 코드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하고 코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const target 주소는 http localhost 8080. 자, 모드를 등록을 하고 익스포트. 개발자 모드의 서버를 켰을 때 동작하도록 옵션을 넣겠습니다. 포트는 8080, 플록시는 특정 URL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 API라고 왔을 때 타겟과 change origin이 true 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 하면 http localhost 8080 이 주소 뒤에 API라고 붙게 됩니다. 저희는 Axios에서 정의를 API라고 호출을 했을 경우에 타겟 주소와 저희의 패턴, URL 패턴 부분이 합쳐져서 스프링 쪽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동작하는지 한번 홈 뷰에 가서 여기 주소 부분을 지우시고 API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아직 스프링 쪽에는 API라는 주소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호출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onfig 파일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서버를 종료했다가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켜졌습니다. 자, 그러면 로컬호스트의 8800 뷰 화면으로 접속을 하고 데이터 호출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4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크로스 플록시는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get 주소를 보시면 localhost 8800 API라고 호출했을 때 플록시에서 어떻게 변환이 된다고 그랬죠? localhost 8080의 API라고 호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스프링 쪽에 API라고 주소를 만들어 주게 되면 이번에는 404가 아니고 특정 데이터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프링 쪽에 데이터 컨트롤에서 위와 동일한 메소드를 하나 복사를 하고 이번에는 여기에
API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리턴 가는 데이터는 동일하게 데이터 준비 중이라고 하는 걸 보내주게 하고, 그 다음에 위와 다른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서 앞에 API라고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 호출이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가 전달되는지 아니면 404로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재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가 넘어왔네요. 자, 안에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 속에 API 데이터 준비 중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전달되었습니다. 네, 이게 그대로 전달되었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엑시오스를 이용해서 스프링 쪽 데이터를 호출할 때 앞에 주소인 http localhost 8080 부분은 생략을 하고 그 뒤에 오는 URL 주소 부분을 API라고 호출하게 되면 플록시 쪽에서 두 개의 값이 결합이 되어 이런 방법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8080이니까 스프링 쪽에 있는 주소 중에 API를 찾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프링 쪽에 있는 주소들 중에 API라고 되어 있는 여기 이 메소드 쪽으로 가서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이 데이터를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은 개발 모드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영적으로 배포했을 경우에는 이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뷰 콘피그 쪽에서 설정한 내용과 같이 이 옵션 부분이 개발자 디벨로퍼 서버일 때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덕션으로 갔을 때는 이 부분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바 쪽 부분에서 처리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컨트롤에 가서 루트 주소인 이 메소드 위에 골뱅이 해서 크로스 오리진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등록을 하시고 갈호를 이용해서 안에 옵션을 넣습니다. 오리진스라고 하는 걸 넣으시고 안에 값으로 http localhost 8800번이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제는 저희 뷰 프로그램이 스프링 쪽으로 호출을 했을 때 스프링에서 등록되어 있는 도메인에서 호출하기 때문에 그 요청을 허락합니다. 이제 이 주소도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쪽 홈 뷰에 가서 이번에는 여기 주소에 http localhost 8080의 루트 주소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컨트롤 부분에서 메소드의 크로스 오리진을 등록했기 때문에 서버는 재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껐다가 다시 실행. localhost 8080의 루트 주소는 데이터 준비 중이라는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홈 뷰에서 데이터 호출을 했을 때 둘 중에 어느 데이터가 넘어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고 데이터 호출. 자, 이번에는 데이터가 데이터 준비 중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홈 뷰에서 호출한 방법을 보시면 이번에는 이런 식의 전체 베이스 주소를 다 쓰시고 뒤로 붙는 패스를 등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앞에 있는 이 베이스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루트로 전송하게 되면 이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장을 하시고 브라우저에 새로 고침한 후에 데이터 호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데이터가 넘어왔죠? 자, 여기 내용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코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퍼블릭에 있는 인덱스가 넘어온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데이터에 담겨졌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동일합니다. 자, 어느 부분을 보면 되죠? 부트스트랩 부분, 저희가 입력했던 이 부분이 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바디 속에 보이는 div의 id가 앱, div의 id가 앱, 동일하죠? 결국 엑시오스의 루트로 그냥 호출하게 되면 저희가 플록시에 등록한 이 패턴이 아닌 그냥 주소로 호출했기 때문에 이 주소는 자기 자신 프로그램에 있는 주소,
결국은 패스 중에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주소로 로컬호스트 8080까지 입력을 하셔야 실제 스프링 쪽으로 데이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서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플록시를 설정했던 부분이 없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래야 저희는 자바 쪽에서도 주소를 선택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고 뷰도 정확하게 어디로 갈 건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view.config.js의 플록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발할 때 사용해 보시라고 코드는 이렇게 남겨놓고 기존 코드 부분은 열어놓겠습니다. 다시 돌려놓은 거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플록시를 해보시기 위해서 주석으로 코드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론트와 백엔드 간의 데이터 요청 부분에 사용한 엑시오스 부분에서 크로스 플로시가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이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실습을 해보시고 오류 나는 시점과 그 다음에 그 오류 난 시점에 수정하는 부분이 프론트 쪽에서 플로시로 관리를 할 건지 백엔드의 크로스 오리진으로 관리를 할 건지 이 두 가지를 사용해 보시고 뷰에서 플로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은 백엔드 쪽에서 크로스 오리진으로 관리해 주는 게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 다음에 진행할 유저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